다양하더라고요. 예. 여기서 핵심만 딱 뽑아서 압력, 온도, 열, 뭐 이런 기본 원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죠. 자, 시작해볼까요? 네, 자료들 잘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서 실제 계산까지 꽤 깊이 다루셨더라고요. 특히 그 압력이랑 온도 종류 구분하는 거 하고요. 또 현열, 잠열, 이 에너지 차이, 거기에 주목하신 게 인상 깊었어요. 이 개념들이 여러분 자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중심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압력부터 볼까요? 그 노트에 보니까 표준 대기압, 게이지 압력, 절대 압력. 이런 말들이 막 섞여 있어서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아, 네. 그게 핵심은 딱 하나예요. 기준점. 네, 기준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자료 예시처럼 타이어 공기압 잴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건 보통 게이지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대기압보다 얼마나 더 높은가 이걸 재는 거죠. 반면에 절대 압력이라는 건 진짜 완전한 진공 상태, 압력이 아예 0인 상태를 기준으로 재는 실제 압력이고요. 그래서 보통 절대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게이지 압력을 더한 값. 네, 절대 압력 이퀄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 이 관계가 중요해요. 계산 문제 풀 때 기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표준 대기압을 ATM이라고 하는 건 해수면 평균 압력을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결국 뭘 0으로 보느냐 그 차이였네요. 네네. 그럼 온도는요? 이것도 보내주신 계산 과정 보니까 섭씨나 화씨 말고 그 절대 온도, K라고 쓰는 거요? 그게 계속 나오던데 이건 왜 중요하게 쓰이는 건가요? 네,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섭씨나 화씨는 이제 물의 어는 점, 끓는 점 이런 걸 기준으로 하니까 일상에선 편하죠. 근데 과학 계산, 특히 여러분 자료에 많았던 그 기체 법칙이나 연력학에서는요. 분자 운동 에너지랑 바로 연결되는 속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온도, 그러니까 켈빈, K는 이론적으로 분자 운동이 아예 멈추는 지점, 거기를 0으로 잡아요. 0K가 대략 영하 273도쯤 되죠. 이게 에너지 계산할 때 훨씬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료 속에 그 P1, V1, T1 equal P2, V2, T2 뭐 이런 식들 나왔잖아요. 거기서 T가 바로 이 절대 온도예요. 그 T가 켈빈 온도였군요. 네, 뭐 섭씨 온도에 273만 더하면 되니까 변화는 간단하고요. 그렇군요. 자, 압력, 온도 알았으니까 이제 상태를 바꾸는 에너지, 열로 넘어가 보죠. 자료 중에 비열 설명하면서 물질마다 온도 오르는 속도가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현열이랑 잠열 구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노트에 막 강조를 해두셨더라고요. 아, 네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맞습니다. 현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온도계로 잴 수 있는 거,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열이에요. 자료 예시처럼 물을 20도에서 60도로 데운다. 이럴 때 들어가는 열이 바로 현열이죠. 계산은 간단해요.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근데 잠열은 좀 달라요. 이건 숨겨진 열이라는 뜻처럼 온도는 그대로인데 물질 상태, 그러니까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것만 바꾸는 데 쓰이는 에너지거든요. 예를 들면 0도짜리 얼음이 0도물로 녹을 때 아니면 100도물이 100도 수증기로 끓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바로 잠열인 거죠. 와, 온도 늙은이 근데 상태 변화에 에너지가 쓰인다니. 진짜 숨겨진 에너지네요. 그 자료 수치 보니까 물이 수증기 될 때 증발 잠열이 한 539kcal per kgf 정도 되고 얼음 녹을 때 융해 잠열은 한 80 정도. 훨씬 크던데요. 네, 맞아요. 엄청 크죠.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땀 흘리면 몸이 시원해지는 원리이기도 하고요. 또 냉동 사이클 같은 데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냉난방 관련 내용에서 이 잠열 개념이 중요하게 나온 겁니다. 잠열 계산은 질량 곱하기 잠열 값으로 하고요. 아하,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 기체로 가볼까요? 보내주신 교재 파트 보니까 보일, 샤를레 법칙이 나오던데 이게 압력, 온도, 부피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는 핵심 도구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이랑 부피는 반비례하고 보일 법칙, 압력이 일정하면 온도랑 부피는 비례한다. 샤를 법칙, 이걸 합친 거죠. 그래서 P1, V1, T1은 P2, V2, T2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T는 반드시 절대 온도 켈빈으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 기체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네. 근데 자료들을 보면
이상기체라는 가정이 계속 나오던데요. 이건 실제 기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아, 그리고 여러 기체가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관련 자료 보니까 분압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상기체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모델인데요. 분자 자체 크기나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힘, 이런 걸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고요. 실제 기체는 당연히 조금 다르게 움직이지만 많은 경우에 이 이상기체 법칙, 뭐 PV 이퀄 nRT 같은 걸로도 꽤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공기처럼 여러 기체가 섞여 있을 때 전체 압력은요, 각 기체가 혼자 있을 때 내는 압력, 그걸 분압이라고 하거든요. 그 분압들을 그냥 다 더한 거랑 같아요. 이게 달톤의 분압 법칙이죠. 여러분 자료 중에서도 혼합기체 다른 부분에서 이 법칙이 중요하게 쓰인 걸 볼 수 있었어요. 와, 오늘 진짜 여러분 자료 덕분에 압력 기준점부터 절대온도 의미, 또 숨겨진 열, 잠열, 그리고 기체 법칙까지 핵심 개념들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기본 원리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현상을 설명해줘요. 뭐 자료 속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일기예보에서 고기압, 저기압 얘기하는 거나 에어컨, 냉장고 돌아가는 원리, 심지어 요리할 때 재료 변화하는 것까지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랑 같이 짚어본 이 기본 물리 법칙들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의 자료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나니까 혹시 주변의 다른 현상들, 예를 들면 뭐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니면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 넣을 때 그 느낌 같은 거요. 이런 걸 보는 시각에 혹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좀 생기셨나요?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